그리고 피고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이미 원고의 가정이 이혼을 이야기가 수없이 오고 갔고 파탄이 나 있는 거가 다름없는데 왜 소장에는 나 때문에 파탄이 난 걸로 써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서 대법원 판례와 같이 사실상 파탄이 나 있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릴 수 없다, 이런 항변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대전의 김철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과 마산 두 곳에 재판이 있어서 지금 출장을 나와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상간소송의 피고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상간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서도 이해가 조금 안 가거나 내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피고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원고가 3천만 원 이상을 청구해 오다 보니 금전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까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로서 경우의 수를 나눠보면 답변서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두 개가 되겠죠. 첫 번째, 책임을 인정하지만 위자료가 너무 크니 만난 기간이 짧고 만난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다든지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 별거 중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 만나게 됐다, 또 내가 만나는 도중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만 만나자고 했다, 이런 부분들을 피력을 해서 위자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원고가 주장하는 그리고 또 입증해야 되는 사항들이 미진하다는 것을 피력하면서 그 위자료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항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전혀 모르고 만났다. 또 세 번째는 나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실상 원고의 혼인 생활은 이혼한 것과 다름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파탄이 난 게 아니다. 또는 소멸시효가 이미 도가해서 나한테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이미 충분한 위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법리에 의해서 나는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법적 책임을 완전히 부인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위자료를 감경할지,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위자료 책임을 완전 부인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에 앞서 알고 계셔야 할 것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판사님은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해서 판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불륜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판사님이 누구 편을 내심 들어줄까요?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좀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간소송에서 특히 성관계라든지 또한 은밀한 스킨십에 대해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또는 밤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나가는 사진, 이런 식으로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특별한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유부남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에 대해서도 직접 유부남을 알고 있었다라는 피고의 자백이나 또는 메시지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직장 동료 관계라든지 기타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다면 판사님들은 원고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좀 원고 편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소송에 있어 증거가 애매하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피고의 소송 대응 태도에 따라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나 상처가 심화된다고 보면 판사님으로서는 위자료를 더 일반적인 것보다 증액하거나 또는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페널티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은 심정적으로 원고의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현재 사실상 원고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원고가 피고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악감정과 보복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를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원고를 자극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뭐 배우자가 있다면 피고 배우자에게 이 불륜 사실을 알려서 복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피고의 직장이나 뭐 부모님 또는 친구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려서 피고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행동들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겪어본 많은 원고분들은 명예훼손 그까짓 건 뭐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저질러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이미 원고의 가정이 뭐 이혼을 이야기가 수없이 오고 갔고 뭐 파탄이 나 있는 것과 다름없는데 왜 소장에는 나 때문에 파탄이 난 걸로 써 있느냐, 뭐 이 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해서 뭐 대법원 판례와 같이 뭐 사실상 파탄이 나 있어서 뭐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릴 수 없다 이런 항변을 좀 했으면 어떻겠냐 문의를 하시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 2, 3년 동안 뭐 원고 부부가 별거를 하고 왕래도 없고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도 다르고 이와 같은 사정들이 있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경우에 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항변을 한다면 원고의 감정을 자극하고 판사님에게 뭐 피고는 뭐 좀 괘씸한 사람이구나 이런 인상을 줘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만 위자료를 감경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뭐 판사님이 좀 눈치챌 수 있게 원고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어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리고 뭐 구체적인 뭐 인간관계라든지 대화라든지 제출되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좀 달리 해야겠지만 뭐 일반적인 경우는 이러니까 좀 어떠한 대응 방법을 할지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가장 좋은 거는 답변서에 조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좀 원만하게 좀 조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원고의 상처가 좀 회복되고 원고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또 피고로서는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한 조항들을 넣어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해결 방안 같습니다.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렸고 또 앞으로 또 자세히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한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철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